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북한이 실제 교전을 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최근에 KBS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군의 참전이 임박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그 우크라이나를 돕는 리투아니아 비영리 기구였죠. 블루 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요.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첫 교전이 지난달 25일에 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이뤄졌고 자신이 알기로는 북한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이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교전이 며칠 내로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3,000명은 곧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 추가로 이 공병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협상 중인 그런 정황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 교전 중에 북한군 포로가 붙잡힐 경우에는 전쟁 포로로 대할 거라면서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무기 지원 이걸 언급하면서는요.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방공 무기 중에서요. 천궁 그리고 현궁 미사일 이걸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국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공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방어 체계 가운데 중거리 방어용인 천궁과 대전차 방어용인 현궁, 또 적어도 방어용인 비호복합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이는데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한국이 북한의 실제 역량을 알고자 한다면, 북한 군인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이 이곳에서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파견할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적인 지위가 확인된 뒤 구체적인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에 방문할 저희 대표단이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전투가 본격화하면요.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과연 무기를 지원하느냐 이 문제에 결정을 두고서 상당히 고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며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는 파견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여부 등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지 등 정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 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열린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그 이른바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었죠.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선 또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서 이 크루스크 지역에 현재 북한군 8,000명이 주둔 중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거냐 이렇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질의에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별도로 답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And I have a very respectful question for my Russian colleague.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and my final point. Thank you.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K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그런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죠. 바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된 이후에 지금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교전이 본격화한다면 한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방공망, 특히 그 방공용 무기 그것을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도 뭐 다 이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그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면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건 그거는 아닌 듯하다. 이렇게 최근에 또 칼럼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심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전쟁 괴담을 좀 이렇게 하고 이게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그 153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이 된 바가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방식도 아닙니다. 또 이제 우방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동맹이나 한미 동맹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정쟁화돼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론화돼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는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은 이게 그 남북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는 공격용 살상 무기의 어떤 지원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감정 같아서는 공룡 살상 무기를 보내서 북한군의 어떤 파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게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결국에는 한반도의 어떤 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어떤 좀 전쟁 위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용까지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하지만 천공이나 현공이 결국에 우리 한국 방공망의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원한다 해서 줄 수는 없는 거라서 좀 재래식 방어용 무기 정도까지는 좀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